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관련 보도와 피납 한국인 여성 구출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여행 자제 지역에서 납치된 한국인 여성이 귀국한 뒤 정부의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내가 본 DMB,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대한에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공해 에너지, 수소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그린 에너지 빅뱅을 살펴봅니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모든 분쟁의 끝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오늘도 달리는 특종 제조기, 사회부 법조팀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최근 KBS가 19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 신뢰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우리나라 언론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가려낼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이런 조사 결과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대중이 신뢰하는 언론의 길을 걷기 위해 YTN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처장님, 지난 한 주에 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결산하는 보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 쏘면서 속보도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국회는 좀 멈춰서 있는데 정치인들 막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한 주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좀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별로 행복한 뉴스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불안하죠. 미사일 발사 소식도 있고, 게다가 이 언짢은 정치인 막말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즐거운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습니까? 사실 이번 주의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통 이 방송에서 이제 한두 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좋은 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도량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보도인데요. 이제 패스트트랙 논란 그 국회에서 그야말로 뭐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보도들이 엄청 쏟아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되기 전에 말로 할 때, 몸으로 하지 않을 때 보도량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보도들을 다 소급해서 한번 보도량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2월 18일에서 3월 14일까지를 일기로 쳐서 이때 보도량을 봤습니다. 이 시기의 보도량을 보니까 YTN이 12건으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한 수준을 넘어서서 타사의 거의 2배 이상을 보도한 거예요. KBS는 6건, MBC와 JTBC가 5건을 보도했고요. 채널A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보도를 많이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을 때 언론이 이게 무슨 법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공론장을 펼쳐줬다라면 나중에 그런 혼란이 좀 덜해졌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해준 것이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실 듣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4시간 뉴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들과 단순히 보도량을 비교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약간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보도의 질도 그만큼 훌륭했습니까? 보도의 질은 저희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거의 모든 보도들이요. 심도 있게 선거제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제들이 어려운 주제인데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하는 보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똑같은 시간대에 저녁 종합 뉴스의 보도량만 본 거예요. 전체 뉴스를 봤으면 그건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데 YTN과 JTBC가 보도에
저녁 종합 뉴스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저녁 종합 뉴스를 똑같은 띠로 둘러서 비교했을 때도 YTN이 예.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보도량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도의 질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저희가 양적으로 이 사안을 설명하는 보도량이 얼만큼 됐었나, 그러니까 몸싸움 이런 거 말고 이 주제 자체를 설명하는 보도를 봤을 때도 YTN이 적지 않았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잘 보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서민들과 어떻게 보면 밀착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잖아요. 네네. 위원님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방침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도를 하게 된 겁니까? 예, 이번 사안 관련해서 뭐 별도의 지시나 뭐 특별한 어떤 보도 방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사실 YTN이 뭐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사안의 이제 경중을 가리는 거죠. 패스트트랙 그 신속 처리 안건은 그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뭐 전국 뉴스는 좀 많이 좀 심도 있게 다루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발생 뉴스에 좀 치중하다 보면 해설성 보도에 있어서 좀 취약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저희도 카운팅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YTN이 전체 보도량도 전 방송사 중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안건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안 전부 다 보도량이 균등하게 많았고요. 그리고 72건을 보도를 했어요. 이 같은 기간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 주제를 자꾸 알려줘서 관심을 갖고 그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언론사의 힘, 이것을 좋은데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매일 좀 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예. 위원님 뭐 추가로 앞으로 뭐 방향성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또 국가적으로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지켜보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잘한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대신 영상으로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잘한 뉴스는 5월 9일 방송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보도입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의 협상 내용을 법률로서 명문화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난해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한눈에 들어오는 자막과 함께 비교적 수월하게 그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제 뉴스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뉴스의 그 국제 뉴스 빈곤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사안은 글로벌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더라도 경제 뉴스만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시청자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 뉴스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최지선 평가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못한 뉴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 못한 뉴스는 어떤 보도입니까? 사실 이것도 못한 뉴스는 아닌데요. 제가 잘한 뉴스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일가족 극단적 선택,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2건이나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도하는데 제목이 일가족 극단적 선택, 사회 안전망 불충분이라는 보도였어요. 대담이었는데요. 이 대담에서 배상훈 씨, 그러니까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이분이 나오시고 변호사도 나오시고 이랬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뭐냐면 이 동반 자살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개념을 이제는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반 자살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가족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써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성인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살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미화시키는 표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막상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동반 자살이라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게 나쁜 뉴스로 말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보도들 대담 말고 사건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사건 보도에서도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도의 내용에서 이 사회적 그 안전망이 불충분해서 벌어지는 사고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처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뭐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동반 자살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틀린 거잖아요. 네. 예, 내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YTN 저희 그 내부에서는 뭐 동반 자살이란 말을 사실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자녀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출연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나 편집부에서 자막을 다는 과정에서 이제 동반 자살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편집부하고 그 패널들이 좀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지선 시청자 평가원이 선정한 아쉬운 뉴스, 못한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아쉬운 보도는 5월 12일 방송되었던 피랍 인질 구출 작전에 관한 보도입니다. 피랍 인질 구출에 관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 시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외교부의 어떤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부분은 보도 시점과 무관하게 취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어 아쉽다고 여겨졌습니다. 앵커와 두 전문가가 함께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의 입을 통해 그 위험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취재가 되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위원님, 저도 이 뉴스 진행을 하면서 이 피랍 소식 관련해서 관련 소식이 좀 부족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좀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도가 됐었나요? 예,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국민이 피납됐다가 풀려났다 하는 보도가 이제 나간 것이 지난 10일이 아마 첫 보도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납치 그리고 구출 또 위험 지역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이제 자세히 보도하면서 그 후속 보도를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피납됐던 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지죠. 부르키나파소 그 동부 지역 여기가 여행 자제에서 철수 공고로 좀 강화됐다 하는 보도도 또 잇따랐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 여행 위험 지역 여기에 대해서 여행 정보 수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뭐 정부 방침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그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관련 소식 또 국민들의 안전과 그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충실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YTN에 그 외교부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서 해외 여행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해외 안전 여행 정보란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벌써 한 10여 년 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일주일에 2번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영사들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또 외교부 그 관계자가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해외 여행 시 지켜야 될 안전사항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장님, 이번에 저는 보도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보면서 뭐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보다도 이 분이 너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론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뭐 정보를 제대로 알고 본인이 잘했어야지. 뭐 이렇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이렇게 전가되는 이 분위기는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면은 뭐 지금 경비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경비라는 것이 뭐 마음이 있다고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 속에서 충분히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그것대로 얘기하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분에 의해서 좀 더 배려하자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일개 개인이 일탈적 행위를 해서 굉장히 국가에 민폐를 끼쳤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하는 보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여행 자제 지역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갔다가 무장 세력에 납치돼 구출된 여성이 지난주 귀국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행경보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여행경보제도 과연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한국인 여성이 지난 14일 귀국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여행경보제도에서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인데요. 구출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희생되자 SNS를 중심으로 위험하다는 나라에 이 여성이 왜 찾아갔는지를 놓고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여행경보제도, 여행할 때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여행경보제도는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주의해야 하는 국가와 지역 경보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는 여행 유의, 2단계는 여행 자제, 3단계는 철수 권고, 4단계는 여행 금지를 뜻합니다. 그동안은 여행과 해외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고 수준에서 그쳤지만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단체가 납치되는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됐습니다. 4단계 여행 금지 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총 7개 국가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구출된 여성의 치료비와 체류비, 항공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는데요. 여행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대신 수사관을 파견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범죄인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만 변호사비나 의료비를 대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용을 교섭하는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와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4단계 여행 경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여행 금지 구역에 간 국민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여행객을 위한 현지 정보가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홈페이지에는 배낭족과 여성 여행자, 이중 국적자 등 여행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여행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미국도 여행 금지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단, 예멘, 시리아 등 현재 14개 나라인데요. 법적 제재를 하는 한국과 달리 여행 금지 국가 방문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단 북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7년 9월부터 북한에 가려면 특별 절차를 밟도록 해 사실상 유일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출국자 수는 2,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외여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여행 경보 제도를 찾아보고 출국하는 사람은 그중 얼마나 될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교부가 여행 경보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꼭 알아야 할 현지 정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알려 여행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한 뼘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주는 무공해 에너지 수소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 그린 에너지 빅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연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전국 곳곳에 봄꽃이 만발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하지만 종종 미세먼지가 찾아와 야외 활동을 방해하는 날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로 바꾸는 수소 경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자, 어떨까요?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YTN 특별기의 그린 에너지 빅뱅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해 소개한 데 이어 2부에서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하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탓에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진 지 오래죠. 그래서 우리는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을 이끌어낸 것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도입이었습니다. 한편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에서 천연가스가 수소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3D 영상과 함께 그래픽 등을 활용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단 이때 화면에 등장하는 영어 약자로 표기된 일부 명칭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막이나 설명이 없었던 점은 제작진의 배려가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수소의 장점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에 반해 에너지를 대량으로 보관하기 어렵다는 단점 등을 단순히 언급하고 지나친 것은 시청자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미관상은 연기가 나거나 수증기가 나거나 오염물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깨끗한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과 비교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이런 발전소를 통해 이어서 수소 전기차에 대해 살펴봤는데 수소 전기 버스 운전자와 수소 전기차 운전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운행에서 느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직접 들으며 살펴본 구성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엔진으로 가다 보니까 소음도 적고 차 흔들림도 그렇고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일반 자동차.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부족하다 못해 열악한 편이거든요. 서울에 지금 충전소가 2개밖에 없어서. 이번 그린 에너지 빅뱅 2부는 수소 에너지의 원리와 장단점 등을 잘 정리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수소 경제 시대를 선언한 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이에 더해 수소에너지 실용화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외 사례를 덧붙였더라면 내용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려는 제작진의 고민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권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까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법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 담당 기자들은 막중한 업무량에 시달리지만 그만큼 대형 특종을 낚을 기회도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5년가량 법조팀에 있었습니다. 오늘 YTN 이야기 시간에는 발군의 팀워크로 특종을 이어가고 있는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1월.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숨겼다는 유력한 증거가 세상에 나옵니다. 삼바 자회사 직원이 회사 공용 서버를 통째로 자기 집에 숨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소식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주인공, 바로 YTN 사회부 법조팀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 여기는. 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런 소식이 시청자들과 만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각 언론사의 자존심을 건 취재 전쟁이 이어집니다. 법조팀 기자 7명은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잇따라 특종을 낚아올리며 YTN 뉴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사회관의 사건팀과 법조팀이 있는데요. 사건팀은 경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취재하고 저희는 그 이후에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소환 조사를 앞둔 상황. 서초동에 모인 기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생중계와 보도를 할 것인지 세심하게 의견을 나눕니다. 여론이 주목하는 이런 사건들은 길게는 몇 개월씩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맥을 짚는 취재와 끈기가 필수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발부된 경우라면은 이제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이 되지만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풀려나는 경우에는 또 저희도 화면을 잡으려고 늦게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뭐 저희도 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정치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전직 경찰소장들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중계석에 앉은 신지원 기자, 취재할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밀 유지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피사실 공표에 대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비판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의 입만 듣고 이제 취재를 하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보도로 법조팀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자랑스러운 YTN 인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상이라는 결실보다 더 소중한 건 법이 바로 서는 사회의 감시자로서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아닐까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검찰이나 법원이 이제 권력을 견제하고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버린 게 요즘 현실인 것 같거든요. 같이 동화되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검찰청, 법원,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시청자들께 알려드리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예요. YTN의 브랜드로 남을 만한 특종 기사를 반드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한 발 앞서 달려가는 사회부 법조팀. 이들이 또 어떤 특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경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저희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YTN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데스크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